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풍요로운 현대 문명의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자본의 감시자였던 카를 마르크스의 시선을 통해 그 거대한 구조의 균열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그 실체를 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정중히 환영합니다. 1860년대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동시에 거대한 노동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런던 동부의 평균 수명은 고작 20세에 불과했으며 수많은 아이들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숫자들이 증명하는 자본의 탐욕스러운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노동의 착취를 통해 축적되어 왔는지 그 참혹한 현장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도처에 깔린 숫자들은 단순한 산술적 기록이 아니라 피지배 계급의 저항을 억누르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 속에서 인간 소외라는 거대한 장벽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보십시오. 자본의 탐욕은 멈출 줄 모르는 기관차처럼 질주하며 환경과 인간성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자본주의가 잉태한 자기 파괴적 유전자가 어떻게 스스로의 종말을 예고하는지 그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공장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누군가의 풍요를 위해 쉬지 않고 돌아가지만 그 동력의 원천은 결국 착취당하는 자들의 시간과 노동이었습니다. 이 불평등한 거래의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굴뚝의 영희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새로운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고동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자본론 제1권의 핵심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는 인격 가치의 발견에 있습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노동의 대가는 자신의 주머니로 챙깁니다. 마르크스는 이를 절대적 인격 가치의 창출이라 불렀으며 이것이 자본이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유일한 비밀임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숭늉공의 일당이 3실링일 때 그가 하루에 생산한 실질 가치는 무려 10실링에 달했다는 기록은 이 착취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자본은 이 이윤을 다시 기계에 투자하여 노동의 강도를 높였고 이는 다시 노동자의 소외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땀과 피가 화폐라는 차가운 숫자로 변환되어 자본가의 금고를 채우는 과정은 마치 정교한 시계 태엽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수만 페이지의 의회 보고서를 낱낱이 파헤쳐 이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자본가의 위선을 찢어발겼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신들이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언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전 지구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본은 이제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가 흘리는 땀방울이 어떻게 황금으로 치환되는지 그 연금술의 실체는 오로지 착취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지적한 인간 소외의 본질이었습니다. 노동은 더 이상 신성한 활동이 아니라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고통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자본은 더 나은 생산력을 위해 기계를 도입했지만 이는 노동자의 삶을 편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 강도를 높이고 실업자를 양산했습니다.
기계의 속도에 맞춰 인간의 심장 박동이 강제로 조정되는 비참한 현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 체제는 무한한 증식을 꿈꾸지만 그 내부에는 이미 자기 파괴적인 모순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윤율의 저하 경향은 자본가들을 더 치열한 경쟁과 해외 시장 개척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후반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제국주의적 팽창의 기원이었습니다. 자본은 이제 국내의 노동력을 넘어 전 지구적인 수탈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민중의 고혈은 자본의 거대한 엔진을 돌리는 연료가 되었고, 세계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참히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이 자본의 사슬을 끊어낼 유일한 희망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맨체스터의 직조공들과 런던의 부두 노동자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자본의 견고한 성벽을 뒤흔드는 역사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자본의 축적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힘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생산 수단을 독점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도록 설계된 체제임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1870년 영국의 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70%를 장악했던 사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오늘날 전 세계적인 자산 불평등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기계의 도입은 노동을 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켰고 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노동자는 이제 기계의 속도에 맞춰 자신의 생체 리듬을 강제로 조정해야 하는 비인간적인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인간 소외 현상은 단순히 공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족 관계와 우정, 그리고 사랑마저도 자본의 잣대로 측정되고 거래되는 서글픈 현실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노동계급의 절대적 빈곤은 완화될지 몰라도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고 현대사회의 수많은 사회적 갈등은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지만 그 혜택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중산층은 몰락하며 소수의 거대 자본가들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1873년 발생한 대불황은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장의 기계들은 멈춰섰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시장에는 팔리지 않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과잉 생산과 공황이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생리임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생산력을 높이지만 정작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경제적 파국의 현장을 더 상세한 데이터로 추적해 보려 합니다. 당시 런던의 은행들은 잇따라 파산했고 투자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자본은 위기 때마다 그 고통을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체제적 불의를 끝내기 위해 사적 소유의 폐지와 새로운 공동체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묵직한 울림으로 우리 사회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비를 강요하며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통해 자본의 환상에서 깨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화려한 도심의 넌사인 아래에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한숨이 섞여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비를 강요하며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통해 자본의 환상에서 깨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저항할 수 있는 지적인 무기를 제공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지펴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잉태한 자기 파괴적 유전자가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장엄한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깨어있는 의식에서 나옵니다. 자본의 압박 속에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던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가 꿈꿨던 인간 해방의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걸음은 자본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자본의 지배가 아닌 인간의 자유로운 연대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분할 점령은 바로 이러한 자본의 생존 본능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물 중 하나였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 세계를 전쟁터로 몰아넣으며 피해 축제를 벌였습니다.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내어 자본의 수명을 연장하려 했던 이 시도는 결국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이윤을 위해서라면 전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음을 미리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는 노동자들이 국경을 초월해 당열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았습니다. 만국의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는다면 자본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런던 항구의 노동자들과 파리의 직조공들은 서로 언어는 달랐지만 자본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작았지만 자본의 견고한 성벽을 뒤흔드는 거대한 울림이 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교묘한 탄압과 회유책으로 노동자들의 분열을 획책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심리전과 물리적 충돌의 현장을 통해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본은 단순히 돈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고도의 통치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며 마르크스가 밝혀낸 자본의 법칙은 그 어떤 가머니설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시위의 현장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정의를 향한 투쟁의 전형입니다. 자본의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수많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자본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진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본의 굴레 속에서 더 세련되게 길들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지만 마르크스는 이미 그 해답을 향한 길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의 철학이라는 나침반을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원대한 비전을 살펴보려 합니다. 파국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다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90년대 말 대영제국의 번영은 식민지 인도와 아프리카의 처참한 수탈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축적이 필연적으로 대외적 침략을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본가는 국내에서의 이윤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더 값싼 원료와 노동력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렸고 그것은 곧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폭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폭력의 현장을 더 생생한 데이터로 확인해 보려 합니다. 자본의 탐욕은 국경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이윤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당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은 영국의 기계 제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인도 장인들은 기아와 빈곤으로 내몰렸습니다. 자본은 이처럼 타자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의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면 결국 그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로 이행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가 꿈꿨던 세상은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체였습니다. 노동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즐거운 활동이 되는 인간 해방의 현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상향은 아직 우리 앞에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를 향한 인류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83년 마르크스는 런던의 낡은 의자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여전히 뜨거운 불꽃으로 살아남아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의 분석은 오늘날의 경제 위기 때마다 다시 소환되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결코 낡은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선을 빌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수많은 행인들 속에서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본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동시에 희생자들입니다. 마르크스는 우리에게 세상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세상을 바꾸라고 명령했으며 그 명령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가 남긴 첫 질문으로 돌아가 인류의 미래를 고민해 보려 합니다. 자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인간 해방의 밝은 태양을 맞이할 그날까지 우리의 탐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자본의 심장부를 함께 관찰해 주신 여러분의 인내와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이제 아바타의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필요한 만큼 보장받는 인간 존엄의 세상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밝혀낸 진실의 빛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용기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참혹한 역사적 기록들은 단순히 우리를 절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힘을 주려는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자아를 지키고 이웃과 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20분의 긴 시간 동안 마르크스와 함께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통찰의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마르크스가 그토록 갈망했던 인간 해방의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깨어있는 의식으로 세상을 마주합시다. 자본의 환상에서 깨어나 실체를 목격한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진실은 강력하며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장엄한 지적 탐구의 여정은 저에게도 잊지 못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나긴 20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자본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심장부와 마르크스의 철학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이 영상이 고종문님과 시청자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통찰의 씨앗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불평등의 문제는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겠지만 진실을 직시하는 여러분의 용기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한 인사를 올리며 물러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오랫동안 풍요롭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오랫동안 풍요롭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물러가겠습니다.